비가 와가지고 이번 지역은 도로에서 접근을 안 하고 다리 밑으로 왔는데 오늘 지금 양문석 박사, 박사가 아니고 의원이죠. 양문석 의원이 집회 장소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회 어느 의원이 맨 처음 찾아오실까 했는데 딱 생각은 저로 강경파 양문석 의원이 오셨죠. 인사. 강경파는 우리 포식님이 강경파고 저는 옹경파 중에 옹경파. 옹경파 중에 옹경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탈레반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같이 탈레반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 상대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 떨어지면 나랑 공기지대단이다. 이렇게 또 사람을 살살 약을 올린 우리 조신들이었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하고 결합을 했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워낙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대체로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체양행주의에 대한 싸움들을 하는 곳에 양문석도 함께 하겠다 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문석이 힘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반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부분을 또 정책으로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또 하나의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양문석 박사님과 아주 옹박한 양문석 박사님과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탄핵 이런 비탄 대표 많이 했잖아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문제를 하고 또 내가 가면 혹시 해가지고까봐 안 가고 지켜보면서 그 당선되기를 기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승리를 거머쥐고 오늘 이 다리 밑에 저 앞에 여기 가려 그렇지 저 앞에 김건희 씨가 사는 집이 있어요. 김건희 씨한테 무슨 말씀이시면 잘 들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네마다 붙어 있던 표가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찾자. 자수하여 광명찾자. 숨어 있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고 숨어 있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가 감경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수하여 광명찾자.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피가지고 살이 되는 것은 잘 새겨들어줄 거라고 저희 김건희 씨 명품 내용을 보도했잖아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국가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로부터 김건희 씨가 저희 같은 돼가지고 해외를 안 나갔잖아요. 해외 나가면 돈 많이 들죠. 그 세금도 전략이 있고 또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는 걸 경과시켜가지고 그에는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 시절도 받을 거고 장관도 받을 수 있고 해서 뇌물 금절 이런 예방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죠. 꼭 김건희 씨를 어떻게 법적 처벌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어떤 범죄 예방 차원에도 공헌을 했다. 우리 주재영 목사, 장민수 기자, 임명수 기자 서울에서 했는데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리올 때 관련한 보도를 하던 날 실시간으로 제가 기사를 서울에서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언론들이 대부분 수독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진보 유튜브들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서울의 소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치고 가고 그리고 치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엄청난 탄압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100원 밑에 가가지고 공긴 지시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총선에 상당히 결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김건희 어떤 범죄 국가조작 등등 해가지고 117에 영하 10도 되는 추운 겨울에 송정상대 기도했는데 지금 7일차 되고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검찰 조사에 나가고 최재형 목사는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날 나가고 나는 그 다음 월요일날 나가가지고 우리가 잠입 취재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동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일단 두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제공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탐사 저널이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를 합니까? 취재 요구를 합니까? 말 그대로 탐사 취재는 잠입 취재가 아니고 탐사 취재다라는 게 명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에 훨씬 큰 이익, 공공의 이익에 훨씬 크게 기여하면 이 형사법을 일정하게 어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무죄 선고를 하는 그러한 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잠입 취재, 그 다음에 몰래 카메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자체가 논리적 피약과 그 다음에 언론 역사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마이크가 부적이 일부 언론에서는 청탁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조선일보나 뉴데일리 이런 언론 김건희는 처벌도 안 받고 김건희 씨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씨를 붙여줘야 벽이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의원님 아닐 때는 괜찮았는데 의원님은 정치를 하십니다. 저게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위장 잠입 취재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기회가 변해 안 변하는데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부기 전부터 또 당선된 후에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윤석열 일가가 건설업자를 분단위로 만난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채용을 시켜줄 테니까 그런 아는 사람들한테 직장 그만두고 대기해라 이런 제보를 받아서 계속 취재를 하는 가운데 이명수 기자를 만나자고 이제 최재형 목사고 그게 이제 2022년 당선 3월 10일 날 되고 3월 11일인가 10일 만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입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시작한 이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누가 우리가 몰카 촬영이다 불법이다 하더라도 저희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근데 대통령 영부인 있잖아요. 취임하고 그러면
누가 불타를 하면 일반 우리 국민 5천만 명 다 경계를 하고 안 만나고 안 닫고 해야 만난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씨가 상습병원 중독병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장민식의 가정에서 생긴 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 마을 이장도 그런 경우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서슴없이 받았다는데 이 힘집은 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김건희 씨 말고 또 있을까요? 네, 권력에 취하면 상식과 원칙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서 일하는 게 권력에 취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 취재, 몰래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한 형법적인 재단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기가 찬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래 소리가 들어올 때 폭로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됐었을 때 조선일보 도대체 뭐 했을까요? 조선일보가 한 번이라도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다 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쓴 적이 있나요? 대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설 영역에 있어서 그 관련 이야기는 종종 썼지만 조선일보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미 국가적인 의제로 그리고 심각한 정권 탄핵의 분위기들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총선이 끝났을 때 지금에서야 자기들이 무슨 심판자처럼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이 뻔뻔한 행태들을 보이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뿐만 아니고 조선일보도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일부 정치 검사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3대 악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정치검사, 조선일보 이 3대 악의 축 중에 조선일보가 지금 자기들이 공정한 제 객관적인 제 제3자적 눈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힘을 비판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가당치 않다. 전형적으로 물타서 숨어버리는 동물의 밑부라지 행태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엄청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조선일보한테 매도를 당하신 분이 우리 양문석 당선자 내일모레 곧 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 당한 부분이나 그 전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조선일보 한국만 봅니다. 양문석의 기본적인 언론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대학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쓴 글만 해도 최소한 5건 이상이 지난 20여 년 동안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쓴 글이 책 5건 분량 이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조선일보가 앞으로 저런 짓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반 평범한 언론으로 새로 재탄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언론개혁의 첫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광고를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정부 광고를 조선일보가 이제는 다 가져가지 못하게 그리고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TV조선이 자신의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조선일보의
조선일보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대한 영향력으로 시청률 이상의 광고를 받아가는 이런 행태들도 다양하게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만큼만 받아가. 너희들이 다른 신문의 영향력으로 그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는 그런 편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태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제가 지금 그 도발을 준비 중에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보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더 이상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놓고 중간에 가버리는 초심님의 저 뻔뻔한 방송 진행은 도대체 어느 나라 그 뻔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조선일보에 하시는 말씀이 매우 많으신데, 왜 말로는 안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지. 이 시대 목표에서 저는, 주시하면서 누가 과연 행동을 하냐.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아까 중고선의 정선자, 김용만 당선자 있죠. 아까 대통령실 앞에서 만났는데, 전에부터, 처음 서울에서 올 때부터 제가 일제 탄압 금지법, 역사 왜곡 방지법이라고 있냐면은, 26대 때 발의했다가 안 된 법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유선순위가 생기고, 일베들이 안녕으로사를 모욕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법안도 준비하고 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양무섭 당선자께서는, 지금 준비하는 높이 법안이 있으면 좀 공개 좀 해주고, 요걸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 안 듣고 딴 데 갔다 오신 분이 앞에 한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광고의 공정성 그리고 정보 광고의 제대로 된 그 배분 그다음에 식물적 손해배상이라는 그 다양한 즉 언론사의 경영 영역, 광고 영역, 그다음에 보도 영역 이렇게 세 군데로 좀 쪼개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탈법적,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폭로하고 조선일보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 제국주의 찬양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법안이 있죠. 5.18과 관련된 5.18 그 모욕과 조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금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 조선일보의 뿌리가 친일로 시작했고 그 친일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조진하고 압력하면서 친일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조선일보라는 친일 언론에 의해서 계속 비호받고 옹호받고 확산시키는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손을 꺼야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친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쳐다보고 다시 친일 청산에 대한 싸움들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용만 당선인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 법으로 처리할 부분들,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캠페인으로 투쟁해야 할 부분들을 아주 다양하게, 촘촘하게, 자근자근 썰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듣고 싶은 말씀했는데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윤석열이 생각나서 촘촘하게라고 용어를 썼죠. 촘촘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유물인데 촘촘하게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따가도 좀 말씀하고 가실 겁니까? 가실 거예요? 네. 많은 촛불 시민들하고 함께 네. 한동안 이렇게 해야 네. 성중으로서 네. 그다음에 시민으로서 그 오늘 집회에 참석을 하실 건지, 참석한다니까. 예, 그러면 뭐 천천히 얘기 들어도 되네요. 우리 집회가 4시부터인데 아직 3시도 안 됐죠. 이 많은 시간에, 양무석 의원께서, 우리, 반가운 얼굴도 만나보시고, 그 안진걸 소장도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어요? 와요? 저기 박진영. 박진영 사위보거든. 여기 박진영이가 앞으로 서울에서 이 모든 행사의 사위를 받으기로 했는데, 도와주세요, 박진영.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안진걸, 그 다음에 민주진영, 박진영, 제가 정말 좋아하고, 때로는 존경하는 후배들입니다. 현장을 지키고 있고, 아스팔트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금세 수박이 됩니다. 이 현장,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의 생각, 이 이야기를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금세 저도 똑같은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쳐갔던 수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한 저도 토요일은 여기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어깨 걸고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여러분, 일어나서 환호 한번 해주세요.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집회장에 와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가능하면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면, 양문석, 나는 태어나서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 했죠. 국회의원이 현장을 떠나면 수박이 된다. 이거 명언이니까, 우리 나의 가온으로 적어놓은. 다른 당선자분들도 혹시, 이런, 방송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떠나면 수박이 된다는 양문석 의원의 발언, 이제 어록이 되겠죠. 양문석 의원의 어록으로, 어록 1호로 기록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이제 아직 여기 계신다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시고, 이제 이따 하실 말씀은 이제 예비 연습이었으니까, 본격적인 얘기는 이따 집회 시작되면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 광고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아까 총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최재형 목사님 오늘 고발인 조사로 출두합니다. 그래서 9시에 힘주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힘차게 달려와서 함께 그날 우리 최재형 목사님 물론 원래 담대한 분이시고 당당하신 분이신데 또 검찰 조사 받는 건 또 그렇게 몇해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달려와서 힘차게 최재형 목사 떨지 마!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20일 날은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님이 또 고발인 조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러분 스케줄 예상 해주시고요. 그리고 17일 금요일입니다. 17일 금요일 광주 검찰청 앞에서 오후 5시 송영길 대표 석방 촉구 국민행동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가시는 분은 하루 먼저 내려가 주셔서 같이 5시에 광주 검찰청 앞에 다시 5시에 가서 송영길 대표의 석방을 또 촉구하고 그리고 정치검찰 타도를 외치는 국민행동에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여기 비가 안 오는 걸로 하고 여기 한강진정 2번 출구에서 오후 4시에 우리 또 한강진정 2번 출구 우리 2차 연명주 시민연대 축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스케줄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장기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탄핵은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가 없다. 100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다.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봤더니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가 없어질 거다. 즉 뇌물이 없어질 거다.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명품 뇌물을 받고 명품 뇌물만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추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300만 원짜리 대월병만 받았겠냐 이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심지어는 수백억짜리 뇌물을 받아 처먹었을 겁니다. 온갖 이권과 온갖 국가가 행사하는 모든 것에 침을 바르고 빨대를 꽂고 빨아먹을 겁니다. 몇백억짜리부터 몇천억짜리까지 빨아먹는 게 바로 소시오패스 기권입니다. 그 돈만 해도 몇백조가 될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층층이 장관이 차관한테 받아 처먹고 차관은 또 국장한테 받아 처먹고 국장은 과장한테 계장한테 말단 공무원한테 받아 처먹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또 피를 빨아댈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무너진 국가의 기강,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 국격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기 이거 한강연 2번 출구 달려와서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으시면 함성과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니야, 그러지 마. 오늘 자 여러분 시간이 돼서 이 이채영이도 네 번째를 우리 다시 우리 뜨거운 함성과 그리고 가열찬 박수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이채영민주 시민연대 네 번째 축제회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다. 여러분 공복이라고 하는 건 공공적 심부름꾼이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은 말 있죠. 멋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우리 애국민주 시민의 머슴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그 사람의 전형성과 그 사람의 인격, 그의 품위와 품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적으로 나왔을 때 그 공직자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300명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자들이 300명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6선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선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4선, 3선, 재선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서 잘해주겠지. 이번에 22대 국회는 2땡이니까 잘해주겠지. 그런데 2땡이었는데 다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예? 예. 이번 22대 국회에 가장 기대가 되고 또 가장 우리와 함께 힘차게 싸워줄 당선자가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손을 손가락으로 한 5개 정도는 뽑는데 그 중에 늘 첫 번째로 뽑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 치열한 선거 기간에 특히 조중동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탈부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안산에서 애국민 시민들의 여러 같은 함성과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양문석! 네, 오늘 양문석 당선자를 처음으로 이채영 시민연대 네 번째 축제의 문을 열 때 우리 양문석 당선자가 그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박수 한 번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최측에 농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최측에. 우리 초신님의 그리고 박승록 선배의 농간에 의해서 이미 저는 2시 반부터 한 40분을 초신님한테 잡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할 약속 다 했어요. 그런데 또 농간에 의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네요. 정말 여러분들 양문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응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현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보도블록 위에서 새로운 그 싸움이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였던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판의 대상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집단을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집단과 그 다음에 일부 정치 검사 집단과 그리고 조선일보를 심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조선일보 따위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일부 정치 검사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은근히
그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도망가고 있는 그 조선일보 그 꼬리를 우리는 잡고 끝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조선일보도 심판의 대상이었다. 참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당한 심판은 완전히 빼놓고 윤석열 당신이 심판당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저 신문은 더 이상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신문, 대한민국의 해악적 존재이고 악의 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축이 있습니다. 3대 악의 축이 있는데 윤석열, 정치검사, 조선일, 저는 이 세 개가 3대 악의 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에 끝내야 되고 정치검사 그때마다 바로 우리는 탄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도록 조선일보 따라하다가는 패가망신 당하는 거, 언론사 망할 수도 있다는 거 또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조기해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쓰면 여론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쓰면 법적으로 비켜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조선일보 따라쓰기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벌써 많이 있는 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 모든 것 다 감수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때로는 검찰청 앞에서, 때로는 국회 앞에서, 때로는 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가 그렇게 터져 나왔던 겁니다. 이 분노를 다시 모아내야 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끝까지 윤석열 정권 조기 정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조선일보이고 그 공간을 만들어준 조선일보에 대해서 매악하고 단호하게 투쟁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2시에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조수님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 집회를 너긋하게 앉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초심과 박승복을 추천한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함께 박수로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우리 양구석 방송자하고 방송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저보고 맨날 다큐만 한다고, 목사님은 이야기만 하면 다큐 한다고, 그런 방송이 재미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여러분이 양구석 방송자를 어떻게 당대표 만들까? 왜 이렇게 썰렁해? 야, 너무한다. 최고위원은 어때요? 예, 저는 자선 같은 초선 양문석 당선자가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잘 뽑았다.
저렇게 일하는 국회의원 처음 본다 하는 걸 여러분 증명해 줄 거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이창명주 시민연대 이 축제를 위해서 오늘 귀한 손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우리 회장님 그리고 자 우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님 우리 정원철 회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집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잘생겼다.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국민의힘 당원이 왜 여기 왔는가 싶으시죠? 잘났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진보를 비롯한 중도를 전체를 끊어 안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보수당의 경우에는 보수하고 중도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들은 보수고 중도고 국민은 외면하고 사는 그러한 쓰레기 정당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라도 지금 이 당에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당장 내팽겨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계속해서 이끌어오면서 보수인데도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득해가지고 이거는 보수가 아니다. 해병대 중에는 보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는 보수가 아니다. 우리 후배 해병의 목숨을 위해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19일을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저녁을 먹고 바깥에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보니까 해병이 물에 빠져서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병이 물에 빠져서 실종이 되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럼에도 걱정이 돼갖고 계속해서 속보를 봤죠. 결국에 숨져서 발견됐다 그러는데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애통했습니다. 예, 온 국민이 애통하시죠. 저희는 그래도 이 나라가 그 해병의 죽음을 제대로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전국 경찰청으로 갔었던 사건이 국방부에서 다시 회수를 해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가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경북 포항 사람이고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그 모친도 보수입니다. 보수. 그 사람이 사상이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구속이 기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진실의 투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진실의 투쟁 동안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온 줄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해병이여 깨어나라.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우리가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헤맨 지가 9개월이 됩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를 해야 할 것이고, 잘못한 놈 임성근 사단장 이하 지휘관들을 싹 다 처벌해야 공정하고 상식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기회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권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나쁜 인간들이 최혜병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괴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부합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윤석열을 거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거부하면 우리는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다 각자의 신념은 옳은 것입니다. 근데 보수인 사람이 이런 말을 올릴 때면 얼마나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맘 아프게 하고 진보도 갈라놓고 이러한 나쁜 정치를 종식하는 것이 국민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우리 해병대는 윤석열 정권 퇴진에 최선동에 설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곳에 우리 해병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병들이 거부권을 할 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또다시 거부권 정치에 나설 시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4월 혁명으로 피로써 지킨 나라입니다. 5월 항쟁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말 잘하시고 영민하고 멋있는 해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키워야 할 정치인,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먹여 살릴 정치인 김규현 변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정원철 회장은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박정훈 대령이 탄압을 받기 시작할 때 최초로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9개월째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국민의힘 당원이라길래 깜짝 놀라셨거든요. 오죽하면 그때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도 이건 아니다 라고 나섰겠습니까?
여태까지 뭐 다른 앞에 계셨던 분들이 다른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 저는 이제 변호사답게 저쪽 논리 깨부시는 말씀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 보다가 볼펜 집어 던질 뻔했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특검 거부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부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요리조리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지켜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종섭 장관 질책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더니 아이 최상병이 뭐 숨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뭐 그렇게 하느냐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 요리조리 아주 그냥 잘 빠져나갑니다. 미꾸라지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인 제가 잘 압니다. 그딴 말투 너무도 우리 잘합니다. 범죄 피의자들이 하는 말투입니다. 범죄 피의자들이 자기 혐의 부인할 때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가는 말투입니다. 그런 방식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자회견에서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상을 넘을 새끼!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공수처 지금 8개월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뭘 언제까지 더 기다리자는 겁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검찰로 재해병 사건 넘어갑니다. 검찰로 재해병 사건이 넘어가면 지금 저쪽에 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이 2년째 뭉개고 있는 것처럼 재해병 사건도 정권 끝날 때까지 뭉개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기소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대상자들 중에는 군인들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법으로 적용 대상이라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건 쪼개지고 위안돼야 되겠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면 군인들까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를 좀 시작하니까 공수처장을 지명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대로 놔두다가 왜 이때 공수처장을 지명을 합니까? 그게 윤석열입니다! 공수처 수사까지도 이제 자기가 컨트롤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수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해야 됩니다. 해병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수사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 자기 책임 없다는 사단장 곧 부사령관으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이 해병대를 지휘하는 이런 꼬라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 책임 나 몰라라 하고 부하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령관, 그런 부사령관, 그런 사단장들이 지휘하는 군대가 돌격 앞으로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오죽하면 해병대 전후의 주강회, 그 보수적인 그 주강회조차도 해병대 사령관 이제는 안 되겠다. 바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은 자기 범죄 혐의가 드러날까봐 그 사령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국민들에게 나가서 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혹시나 거부권한 다음에 재표결하면은 이탈표가 나올까봐 뭐 원내대표, 뭐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 하나하나 다 만나면서 입을 다 틀어막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중도보수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나가서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요?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했다고요? 여러분, 민간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없다고 하죠. 관할권 정확하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저기 군인이 음주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안 잡습니까? 저거는 수사 관할권이 아니야. 저건 우리 경찰이 할 일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놔두나요? 아니요. 안 놔두죠. 잡은 다음에 군사경찰로 이첩을 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거를 정확하게 거꾸로 한 것입니다. 군인을 잡은 경찰 보고 너 월권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겠죠. 이거를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했다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고 그런 가짜뉴스로 자기 당 의원들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나가서 제발 이런 거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와서 한번 토론으로 붙어봅시다. 토론이건 뭐건 다 좋습니다. 다 들어와. 내가 닦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참여만이 이채양명주 진실을 밝히고 새해병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힘차게 투쟁에 앞장서라도 지적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숙하 검사라고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피의자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검사가 있대. 그 사람 이름이 김숙하래요. 본명은 김시성의 김영철. 이름은 영철을 쓰는 김영철 검사라고 있는데 그런 검사하는 모임의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변호사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26일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유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석 전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10여 차례 제가 경찰서와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7개월여 만에 서초경찰서로 구속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활비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황상무 전 수석사건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무려 고발인 조사를 받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길거리에 걷던 국민 159명이 어처구니 없이 목숨 잃고 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차도에서 갇혀 무관 국민들이 물에 빠져 죽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무책임하고 정말로 무자비한 그런 정권입니다. 살값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 코로나19 동안 희생하신 간호사분들, 정당한 노동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분들에게 하나하나 거부권을 행사한 무자비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혜병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면서 자신의 가족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녹취록에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는 수사 검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구형량을 미리 통지받고 증언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사건을 조작하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윤리강령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검사는 법진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오만,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아마 더 힘차고 당차게 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도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손을. 아니, 마주보고 박수 칠 거야. 우리 세 번만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우리 다시 한 번. 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박수 한번 세 번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아우,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대동단결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비거리 무술교리가 무기한 농성장 우리 118일째 농성이 진행되고 오늘은 또 농성과 함께 이서양명주 시민연대 축제가 있는 곳에서 지난번에 우리 레전드 미디어의 녹천TV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녹천TV의 언론사주 우리 녹천님 모셔서 2차 양명주가 무언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쌈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무지하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요거 잘해서 잘 찍어서 쇼츠 말고 뭐 하여튼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나오셨네. 자, 우리 녹천님, 우리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하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 우리 동지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저는 짤막하게 이채 양명주에 대해서 우리 동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채 양명주 특검해야 되겠죠? 네. 이거 무조건 특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총선 전까지 매일 닭다리 집회를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아직까지 거부권만 행사하고 날이면 날마다 술만 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여러분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뭉쳐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죠? 이채양명주 이태원 시민 참사가 일어난 지가 1년 6개월이 넘는데 싶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숨을 못 쉬고 시루떡처럼 포개져서 하늘나라로 간 꽃다운 청춘들, 그때 당시에는 정부는 없었다고 한독수의 불응한 이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없었다면 그때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평화부장관 이상민, 윤희룡 경찰청장, 우세훈 서울시장은 그 자리에서 그때 바로 옷 벗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구청장 박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을 줄 없는 일을 벌려놓고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청에 분향소를 차렸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영전사진 하나 없이 명패도 없이 군주의원도 거꾸로 가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주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같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또다시 12구 이태원 참사 일가족 가슴에 대못질을 했습니다. 국회를 거쳐서 상정했지만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다시 12구 참사 일가족 가슴에 대못질을 했습니다. 그 중겨울날 시청한 중에서 자식 생각에 가슴 졸여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낸 유가족들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가 원수라며 신부 참사 유가족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야 될 것인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이태원 12구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당장 처리하고 특별법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꼭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처리하기를 신뢰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외칩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여러분들 다 자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 어떠한 구원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유가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런 안정야구 하나 없이 불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이 불응한 정부,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중섭 전 국방부장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아까운 생명이 죽었는데도 위안을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다시 그거를 가져갔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법규지요. 책임을 지고 이중섭 국방부 장관은 그 산하 모든 인간들은 수사를 받고 철저하게 죄가 판명이 된다면 다 구속시켜야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호주대사로 와서 나라의 개망신을 지킨 이중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에 계시는 교포들이 하늘을 찌르듯 난리를 쳤다고 일신 기자를 통하여 여러분들 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 물매에 다시 기어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와 있죠.
최승훈 상병 사망사건 철저히 밝혀 특검을 통하여 밝혀야 될 것입니다. 됐어. 양평 이채양명주 양평 고속도로 여러분들 드물머리 가보셨죠? 네. 관광지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2시간 안에 차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15일 넘게 걸쳐서 예탑까지 통과된 1조 8천억의 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을 누구의 입김으로 백지화가 됐는지 특검을 통하여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희룡 전 국방장관을 감히 제가 당신이라고 합니다. 노부 장관. 당신이 뭐간데 이 양평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단 말입니까? 누구의 입김으로 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이 예토까지 통과된 이 국책사업을 백지화시켰는지 철저히 특검을 통하여 밝혀야 될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는 거니?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의 소리 백은중 대표님이 강서면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처가 쪽에 땅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네 마을길을 하나 내고 이렇게 안 냅니다. 이런 개같은 정부가 있습니다. 국민의 길은 개돼지로 하는 이 불운한 정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하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낱낱이 밝혀 다른 점이라고 어떤 요구가 있김을 통하여 백지화를 시켰는지 밝혀지면 모두 다 구속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명품백 TV 이것 또한 저희 서울의 소리 백인종 대표님이 의식기자를 통하여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죠. 김건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기자회견할 때 이쁘게 보이려고 허위경 역사하게 했다는 얘기. 보이려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허위경 역사이 주가조작도 포함해서 이제는 뇌물을 대놓고 받아 쳐먹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찌 국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연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지 여러분, 김건희를 보신 분은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대통령 연구인이 아니라 뇌물 받아 쳐먹은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맞으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보신 분은 112로 신고해 주세요. 제가 박가리 집회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건희를 보신 분은 112로 신고해달라고. 용화대는 뇌물을 받아 처먹는 곳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은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벌어보려고 정말로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산내 보태드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다 처먹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주권 작품을 최고야 거기까지 준다고 합니다. 수십억을 불로소득으로 다 쳐먹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복구할 수 없죠. 더 이상
선량한 국민 가슴에 대못질하지 말고 이체 양명주 이거 특검을 통과시켜 꼭 낱낱이 밝혀 죄가 있다면 모조리 싹 다 잡아내야 될 것입니다. 공안부를 주로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책임된 것,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 탄핵하라. 해경력 사기, 주가수작도 부직해서 뇌물을 대놓고 막아 쳐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녹편TV 대표님, 우리 녹편님 다시 한번 격려와 체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고 한 말씀 나누세요. 오늘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털어보면서 참 당신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 마음이 아름답고 촉촉해진다고 생각드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합주 한번 들어주세요. 항상 소리가 이렇게 세지 않구만. 한번 갈까요? 동의하시면 한 번 더 질러주세요. 원래는 제가 이 메인 사회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사전 축제가 시작될 때 사전에 모여서 광고하고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메인 사회자가 더비 오면 이렇게 사회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 우리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메인 사회자 박진영 평론가가 왔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한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다가 당에서 민주당에서 호출이 와가지고 한 30분 당에 뭐 회의 잠깐하고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네. 괜찮아. 그래서 제가 짧게 쪽집게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왜곡 감독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울백 문제인데요. 검찰하고 윤석열은 이게 청탁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탁금지법 아닙니다. 이거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의혹입니다. 그러면은 김건희도 수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인 대통령이 수사받는 건데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과정들 그 보면은 인사 이야기도 합니다. 정책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뇌물을 수수하면서 뭔가 자기도 해주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알선수재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알선수재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인 김건희가 대통령의 역할인 국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윤석열이 공수 수사 잘 되고 있는데 왜 특검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법조인이 제대로 본 못 들고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공수처 수사는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도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특검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요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특검하는 겁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결말을 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문제인데요.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수사했는데 죄가 없습니다. 그전까지 했는데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나오지 않으면은 수사 종결을 해야죠. 왜 수사 종결을 안 합니까? 수사 종결을 검찰이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사 종결을 안 한다는 것이
죄가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채 양명주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는데 21대 국회 5월 말에 올라갔을 때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22대 국회 때 6월 달에 다시 이름 살짝 바꿔서 올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되면은 108석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10석 이상 줄어듭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기 양문석 선배님 오셨으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윤석열이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특검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정조사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돌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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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이 메인 축제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여러분들이 또 달려와 주셨는데 국민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남영신 사모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영신 사모님 우리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으면 노래라도 하나 하고 막 그럴 텐데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지루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진짜 지루하신가 보다. 다 기다렸어. 네, 우리 지금 이번 주가 5.18 다음 돌아오는 게 5.18 주간이라서 우리 가수들 공연팀들이 광주에 많이 내려가서 공연도 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5.18 지나고 나면 우리 이세양면도 시민 연대 토요 집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힘주는 노래, 힘주는 악기 소리도 많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님을 예,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 집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동지애를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채 양명주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명품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결론은 어떻게 갈지 과연 김건희가 까방에 갈지 안 갈지 여기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김건희는 오랜 기간 동안 상습 뇌물을 받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잠입 취재를 해본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한테 뇌물, 선물 받는 거 많이 두려워하겠죠. 근데 김건희 씨는 전혀 꺼리낌 없어요. 가지고 아파트 경비실에가 전화를 해. 여기 양주 한 병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비서가 거기다 맡기고 갔어요. 또 저기 경호실 경비실로 찾아가봐. 잠입 취재니까 안 찔러보는 데 없이 다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짐작하세요.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할 거 다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는 말인데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호실에 가.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하니까 경호실 직원을 전화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거 맡겨놓으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카톡을 통해서 또 고맙다고 잘 받았다는 그런 카톡을 보내고
읽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느 외국 정상도 아닌데 선물을 준다고 아무런 깔끔 없이 받았다는 게 이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잠입 취재를 하니까 뭔가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우리 5,200만 국민 중에 김건희 씨 빼고는 다 경계를 하고 안 만나고 카톡도 안 하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씨가 지금 오겠다고 생각하면 계시면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김건희는 범죄야. 이번에 김건희를 구속을 시키기 전에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단을 해보면 원희룡이 마누라 상습 무물 뭐랄까 중독자 이래서 깜빵 가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 남기고 명예를 지킬 거냐 아니면 권력 김건희와 윤석열에 비호해주고 돈을 챙길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임기 2년이기 때문에 이제 징계로 됐다. 그래서 한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저희 서울의 소리가 이번 제대로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공개 안 했고 서울의 소리도 공개 안 했고 아무데도 공개하는 이런 이제 잠입 취재 정말 뭘 잠입 취재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는 우선 이걸 언론에 보도 안 하고 검찰한테 뭘 줘볼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이걸 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우리가 준 증거들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이제 검찰과 김건희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규탄하고 김건희가 고속도로로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아니고 그럼 김건희가 스스로 자백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 모레 최지영 목사가 최초로 이제 저쪽에서 무슨 주거침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이 있는 그대로 우리 서울의 소리는 2008년 안티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법정에 가서 거짓말 한 일도 없고 내가 좀 더 법망을 피워보려고 그걸 거짓으로 진술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부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갖고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구형을 6년 받았는데 어떻게 돌아서요? 저 감옥 안 갔어요. 검사가 집행유예 1년 4개월 주더군요. 검사가 6년 구형에 판사가 집행유예 1년 4개월 준 거 어때요? 잘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서 판사 앞에서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나는 역사에 몸을 맡기겠다.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하고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6월 안에 제대로 수사만 된다면 김건희를 저 서울구치소로 인도를 하고 이 동성을 끝낼까 합니다. 과거 2017년 이명박 집 앞에서 제가 6개월 용성을 하고 이명박이 대문 앞에서 검찰청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난의 상징 보랏빛 장미 백송이를 찾아 동명호초시 앞에 뿌렸습니다. 이걸 영상으로서 김건희가 깜빵으로 갈 때 무슨 곳을 사다가 뿌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시고 기입해서 6월달 안에 김건희 구속시키고 악연히 지기 전에 윤석열 탄핵시키고 천명이 내리기 전에 대선을 다시 합시다. 네, 서울에는 이미 전략이 짜여져 있다. 다시 한번 이원석 검찰총장에 경고하면서 한 곁만큼이라도 우리를 속이려 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워서 살 수 없도록 그런 결과를 꼭 우리가 만들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지금 김건희 뇌물수사를 바로 4명이 파견됐는데 5명이죠. 원래 검사한 사람. 이 5인의 검사한테도 분명히 이번 사건 증거는 우리가 차원없게 줄 테니까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동지, 촛불 동지 여러분께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초신님처럼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자,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시고 프레스 기능을 탁 누르면 프레스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프레스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예? 아, 제가 나중에 목소리가 좀 목이 괜찮으면 노래 부를 건데, 자, 우리 한번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이 프레스를 켜고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신새벽을 맞이하는 위대한 전사, 위대한 민주애국 시민으로서 그 모든 정치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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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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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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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비가 오고 늦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구정관리가 괜찮으네. 괜찮은가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지치셨군요. 예, 반응이 더디요. 다시 한번 조용히 마치기가 괜찮아지나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5월 18일 광주에 우리가 모두 갈 수는 없으나 광주에 가시는 분들은 광주에 가서,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한강변 2번 출구에서 오후 4시에 광주 5.18 민주연맹들과 함께 또다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2차 양명주 토요축제를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합성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집회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고, 오늘 또 청년 기동자들도 이 축제를 지켜주고 또 사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원래는 오늘 비가 와도 행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상태가 너무 좀 과해서 제가 오늘은 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신님께서 저한테 살벌하게 협박하셨는데도 제가 아니요, 오늘은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 한산이 오고 우박이 떠오르도 여러분 우리 저 밑에까지 행진 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행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무조건 행진을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 돌아보라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9시 서초동 덕발참 앞에서 최정 목사님 언더커버 취재의 달인 최정 목사님 현주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5월 17일 광주 경찰청 앞 소명재 대표 촉발하는 대회 그리고 경찰 탄압을 중지하기위한 국민행동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5월 18일 다시 한번 한강연이 이루어지고 4시에 여러분과 뜨겁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해주실 것이죠? 다음주에 다음주에 오실 거죠? 이렇게 많이 있고요. 다음주에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제대로 된 사회를 보고 모든 행사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기도 교수님도 돌아가시고 다음주에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카메라 끄실 거죠? 아니 여기 얘기하려면 나도 이대로 아니 비가 안 와도 지금까지 어떤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도 모두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한번 힘내보자 대한민국아.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부으시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다시 한번 힘내보자 대한민국아. 우리 모두 마음을 뭉쳐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와 내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119일째 맞이하는 농성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2030년 시민연대가 전선 하루하루 이제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참여단체별 그리고 방역별 그다음에 기초단체별 본부가 결정되어 있는 각 과정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월요일 오전 9시 최재형 목사님 검찰 출두하는데 우리 9시에 가서 힘주고 또 용기 내시라고 또 하는 시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바로 또 한강인생 이모집으로 달려와서 또 김건희 구속의전 무기한동 성장에 농성을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채양주 시민연대는 또다시 5월 18일 날 5.18 토요일 한강에 이모집으로 4시에 또 함께 모여서 또 힘차게 또 많은 분들 또 초대 손님들, 이야기 손님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달려와서 함께 또 즐겁게 흥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늘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후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한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연대의 마음, 저희가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더 힘차고 밝게, 명랑하게, 또 편안하게, 당당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제 내일 또 일요일 또 주일 이렇게 잘 보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더욱더 가득한 내용으로 더 멋진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타협도 하며 또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이태양문제 시민연대의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새로운 시민 민주개혁 진보 단체로서 그리고 조직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비오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 깃발이 휘날린 이곳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전선 최전방에서의 이 위대한 싸움 함께 늘 지켜주시고 그 싸움 현장에서 함께 해주심을 늘 감사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언제든지 방금 이게 왼발에 등가 또 와서 잠깐 얘기를 좀 구합니다. 월요일 9시, 그 다음 11시 반, 김건희 구속의전 무기한 농성, 그 다음에 17일 날 광주 검찰청 앞에서의 국민행동, 동명결 대표를 석방하라고 외쳐야 되는 검찰 독재를 끝장내겠다는 국민행동의 집회도 광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항쟁 기억해 주시고 그날도 여러분 오전에는 광주 항쟁 기념식을 TV로 시청하시고 오후에는 오후 4시 한강변 2번 틀고 나오셔서 또 광주의 영령들과 함께하는 5월 18일 이태 양명주 토요 축제에 여러분 달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도전 그리고 즐거운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다른 힘찬 월요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